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9일 금요일입니다.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 지금 홀딩해야 될 미국과 한국의 주도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자신만의 주도주, 자신만의 어떻게 보면 대장주식이라고 있죠. 다 갖고 계실 분들이 계실 텐데, 한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장주를 좀, 이 주도주를 판단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AI 인프라, HBM, 전력망, 방산, 클라우드, 여기에다 뭐 조선주, 이렇게 해서 주도주가 굉장히 이렇게 섹터별로 나눠보면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쭉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보면은 왜 지금 주도주를 좀 홀딩을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시장은 많이 오른 주식을 싫어하지만 자본은 돈을 계속 버는 플랫폼을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특히나 한국 쪽 주식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주식이 오르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은 각계 기업별로 어떻게 보면 주도주가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어요. 특히나 한국 지금 코스피가 좀 급등을 했잖아요. 이렇게 급등한 상황에서는 더욱더 홀딩하는 좀 이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락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체 코스피가 올랐다라고 해서 전체 기업들이 다 상승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을 계속 버는 플랫폼, 돈을 계속 벌고 있는 기업이나 더 크게 봐서 어떤 산업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돈이 왜 많이 올렸을까 생각을 해보면 역시나 AI 카펙스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AI 투자 기여금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이건 문제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코스피의 비중이 지금 40%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코스피를 상승시킨 거는 어떤 섹터라기보다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영향력, 개별 기업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핵심은 돈은 인프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GPU와 HBM, 그리고 네트워크, 전력망, 데이터 센터가 현재 AI 시대에 하나의 철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철도를 가진 기업은 경기 둔화 속에서도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핵심은 실적이 주가를 따라잡는 거예요. 강한 주도주는 먼저 비싸 보이고 이후에 매출과 이익이 뒤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밸류에이션 논쟁을 계속해서 흡수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실적하고 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따라잡으면서 주가도 오르고 실적도 오르고 그러고 있잖아요. 세 번째, 과열도 같이 오고 있는 거예요. 집중도, 레버리지 ETF. 최근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단일 종목에 대한 레버리지 ETF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과열되는 상황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나 마진 대출은 주도주의 친구이면서도 최대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주식 때문에 대출 받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부분에서 과연 내가 대출까지 해야 되나? 아니면 홀딩만 해서 계속해서 돈을 유지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꼭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 장으로 보는 미국 주도주 지도를 먼저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국에 대해서 먼저 주도주를 살펴보면은 누가 돈의 중심을 잡고 있나 1위부터 쭉 살펴보면은 물론 여기에서 뭐 지금 팔란티어까지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다음 브로드컴, 메타, 팔란티어가 있는데 여기 사이사이에 다른 기업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시가총액이 이렇게 있고 첫 번째, 컴퓨팅 왕자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대표적으로 있고 GPU와 가속형 컴퓨팅 생태계의 중심입니다. 두 번째, 클라우드 3대장,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이 있습니다. 알파벳이 구글이에요. 그래서 AI 사용량을 실제 매출로 바꾸는 유통망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맞춤형 반도체가 있습니다. 브로드컴이나 마벨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직 반도체, 네트워크, 광통신에서 AI 병목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번째, AI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팔란티어가 대표적으로 있고 기업과 정부 데이터를 운영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팔란티어 말고도 뭐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기업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주도주들은 굉장히 다양하다.
하지만 주도를 하는 차원에 있어서도 컴퓨팅, 클라우드, 맞춤형 반도체, 그리고 AI 소프트웨어로 나눠질 수 있는데, 현재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떻게 보면 엔트로픽이 많이 상승함에 따라서 조금 AI 소프트웨어는 주춤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컴퓨팅서부터 클라우드, 그리고 맞춤형 반도체가 좀 더 미국 주도주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주도주는 AI를 팔 수 있는 기업보다 AI 사용량이 늘수록 매출 인식 구조가 강해지는 기업. 그래서 AI 사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GPU나 데이터 센터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하드웨어가 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클라우드도 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맞춤형 반도체가 늘어날 수도 있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코리아 리더십 맵. 한 장으로 보는 한국 주도주 지도를 볼게요. 한국 주도주는 역시나 반도체가 있겠죠. 그래서 한국 주도주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력과, 그러니까 미국의 전력을 공급하거나 미국의 방산을 공급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조선을 공급하거나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도 있죠.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부분에 에어로스페이스가 있고 HD 일렉, 일렉트랙이 주문 목표가 지금 수주 목표가 이렇게 많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한국 시장의 핵심은 반도체 수출 하나가 아닙니다. AI가 만드는 전력 수요, 방산 수요, 조선과 전력 기기 수주까지 연결된다라는 거. 근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반도체처럼 이미 뭐 빅테크의 지금 수주가 완료된 그리고 계속해서 수주가 진행되고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은 괜찮은데 지금 전력이나 방산, 조선 전력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특히나 2차 전지라든지 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이 수주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끊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주도주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걸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회와 과열은 같은 방향에서 온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계약이 완료됐다라고 해도 그 계약이 언제든지 좀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AI 카펙스가 가장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빨아들이고 있죠. 그리고 코스피가 많이 상승했고 삼성과 하이닉스도 코스피의 비중에서 42%나 됩니다. 그리고 마진 대출 증가율이 30%나 된다는 거. 그래서 좋은 신호는 AI 카펙스와 HBM 가격, 그리고 클라우드 투자, 그리고 전력망 투자가 동시에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신호는 코스피와 S&P 모두 대형 AI 관련주 집중도가 높아졌다는 거. 아까 삼성과 하이닉스가 코스피 비중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빅테크가 그리고 AI 관련된 빅테크가 미국 S&P 500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비슷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불편한 신호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수 상승이 곧 시장 전체 건강을 뜻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치명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건 마진 대출이나 레버리지 ETF는 상승장에선 연료가 될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강제 매도 압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언제든지 하락장이 올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이 싸서 사는 시장이라기보다도 강해서 버티는 시장이다. AI와 반도체가 강해서 버티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더 냉정한 홀딩 기준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 오른다라고 해서 매도하기보다도 홀딩 기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찰해야 될 핵심 주도주 6개를 뽑아 보면은 첫 번째로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AI 인프라의 원유죠.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 클라우드와 AI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죠. 그리고 방어력이 굉장히 우수해요. 세 번째로 구글이 있습니다. 검색과 클라우드, TPU까지 최근에 있죠. 그래서 자체 칩과 그 다음에 클라우드 기회가 공존하고 있어요. 네 번째, 아마존이 있습니다. AWS 독보적이죠, 미국에서. 그 물류와 소비 부분. 그래서 AI 수요와 비용 효율화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에이직 반도체 칩 그리고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AI 칩이 굉장히 좋고 네트워크 수혜를 받고 있어요. 하지만 PER이 조금 높다라는 거 아직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팔란티어가 있어요.
팔란티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라고 할게요. AI 운영 체계를 담당하고 있고, 근데 팔란티어는 AI 운영 체계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기업의 데이터 운영 체계를 담당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성장성은 크지만 변동성도 크다라는 거. 팔란티어 같은 미국의 어떻게 보면 빅테크라기 하기보다 한 중형 테크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항상 성장성도 있지만 변동성도 크다라는 걸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홀딩해야 되는 판단 기준은 주가 상승률보다 다음 분기 매출의 가시성을 살펴봐야 되고, 두 번째, 고객을 계속해서 락인시키고 있는지, 붙들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세 번째, 밸류에이션의 소화 속도, 그러니까 PER, 밸류에이션이나 이걸 잘 소화하고 있는지. 그래서 분기별로 PER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현금 흐름. 기업의 부채가 얼마나 높은지, 그 부채를 계속해서 낮춰가고 있는지. 그리고 현금 흐름이 얼마나 높아서 계속해서 재투자를 기업에 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도주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주도주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 하지만 당장 바뀌긴 좀 어렵겠죠. 그리고 한국의 AI 사이클의 주도주들 6개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HBM과 고부가 디램이 있어요. 그래서 AI 메모리 수급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삼성전자 HBM4E와 메모리 파운드리가 있어요. HBM에 재진입하고 있고 기술 회복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있고 방산 수출과 우주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의 재무장과 빠른 납기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네 번째는 HD 현대 일렉트릭이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 초고압 변압기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럼 초고압 변압기가 뭐냐면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 증설 수혜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이죠. 미국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더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HD 현대중공업이 있어요. 조선과 특수선을 담당하고 있고 LNG와 방산 그리고 친환경선 사이클에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나 수주의 품질과 인도의 마진 추적을 해야 돼요. 여섯 번째는 삼성전기가 있는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AI 서버 부품, MLCC를 담당하고 있어요. 역시나 AI 서버와 전장 부품 수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삼성전기도 충분히 주도주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의 주도주는 삼성과 하이닉스 솔림과 전력, 방산, 조선 확산을 동시에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떻게 보면 2027년까지 삼성과 하이닉스에만 쏠릴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기업에도 조금 이게 퍼질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홀딩은 믿음이 아니라 체크리스트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좀 홀딩을 해야 되냐? 첫 번째, 실적의 가시성. 실적이 잘 나오냐? 이거 제일 중요하죠. 두 번째, 경제적 해자와 점유율. 세 번째, AI와 전력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출이 되어 있는지. 네 번째, 밸류에이션 부담은 얼마나 큰지. 다섯 번째, 변동성 리스크는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우리가 숫자로 체크해 봤을 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좋고, 해자도 좋고, AI에도 많이 노출돼 있어요. 5점이라고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은 2점 정도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동성 리스크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2점 정도로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 리스크가 최근에 조금 있었어요. 뭐 오픈 AI가 조금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클라우드 부분에서 있어서 조금 변동성이 좀 있는 것도 있죠. 그리고 다른 기업을 살펴보면은, 구글 같은 경우도 실적의 가시성이 5점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4점까지. 그리고 AI 전력 노출 부분도 4점 정도로 굉장히 우수해 보이죠. 자,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1점부터 5점까지 숫자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숫자는 당연히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좋은 기업이 좋은 매수는 아니다라는 거. 네. 위대한 기업도 너무 비싸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홀딩은 가격과 실적의 경주를 같이 견디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견디냐? 핵심 질문 첫 번째는 다음 12개월에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는가?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고객이 떠나기 어려운 구조인가? 생태계 락인이 있는가?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의 쿠다 생태계가 있겠죠? 그리고 GPU도 있을 거고요. 세 번째 질문. 하락장에서 추가 매수할 만큼 내가 그 기업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 숫자에 대해서 아무리 보더라도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 안 하겠죠?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5점 만점의 설명용 스코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내가 정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판단 기준, 이 5개의 판단 기준으로서 제가 한번 그려본 거예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만의 판단 기준을 추가하거나 삭제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팔아야 할 이유가 아니라 흔들릴 때 봐야 할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AI 카펙스가 현재 과잉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클라우드나 AI 서버 투자가 매출로 전환되는 속도보다 과잉되는 게 좀 빨라지면은 주도주도 쉬어갈 수 있습니다. 예. 이때 잠깐 조정이 올 수 있죠. 그래서 그때 홀딩하거나 내가 잘 이해한 기업은 추가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반도체 가격 사이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HBM과 DRAM 가격은 강하지만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공급 증설은 항상 뒤늦게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반도체나 HBM 같은 거는 1년 만에 쉽게 어떤 공장을 증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5년 넘게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리스크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 시장 집중도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레버리지와 마진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환율 금리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국 같은 경우도 선거 같은 것들이 겹치게 되면은 정책이 그때그때 바뀔 수 있잖아요. 금리가 상승할 수도 있고 환율도 지금 최근에 한국의 환율이 좋지가 않잖아요. 이때 주가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밸류에이션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좋지만 주가가 계속해서 쉬어가는 구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의 진짜 실력은 좋은 주식을 맞추는 게 아니라 좋은 기업을 과도한 확신 없이 관리하는 능력이다. 어느 정도 홀딩하고 좀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결론을 내보면 주도주는 이름보다도 하나의 체크리스트로 나만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홀딩해야 될 주도주는 옳은 종목이라기보다도 다음 사이클의 비용을 매출로 바꾸는 기업이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매출을 낼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내가 홀딩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미국의 핵심 축과 한국의 핵심 축, 그리고 보유 원칙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보시고 싶은 분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서 내가 들고 있는 미국 기업과 한국 기업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기업들은 어떤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업 축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축에 있어서 계속해서 매출을 낼 수 있는 구조인지, 사이클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구조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함께 본 출처는 골드만삭스에 대해 자료와 로이터 통신 자료, 그리고 삼성전자의 IR 자료, SK 하이닉스의 IR 자료,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IR 자료, 현대 일렉트릭의 IR 자료 등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주도주는 홀딩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주도주에 대해서 기준에 따라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거나 또는 하락을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쉬어가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도 재밌는 내용으로 한번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